안녕하십니까, 신선영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울산의 색, 울산의 10가지 이미지 색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나라마다 각기 다른 환경과 토양을 지니고 있으며 그 지역에 세워지는 구조물들은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토양, 식물 등 자연 환경, 고유의 색채가 두드러진 지역의 경우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인공물에도 동일한 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나라별, 지역별로 각기 다른 색채로 구성된 배경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후, 풍토, 지역의 축제와 문화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지역 고유의 색채는 색이 곧 지역, 그 장소임을 느끼게 하는 장소의 정체성을 지니게 됩니다. 지역의 색은 역사와 인문자연 환경의 영향으로 형성되어 경관 등의 환경 색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며 자연과 친화된 환경일수록 풍토성이 강해집니다. 여기서 풍토색이라는 것은 환경적 특성이 다른 지역의 특징을 가진 색으로 그 지역의 토지, 자연, 인간, 동물 등 생명체와 같이 형성된 특유의 풍토로 풍토는 나라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호주의 푸른 바다와 어울리는 하얀색 건축물로 덮인 도시 시드니입니다. 푸른색과 하얀색의 조화로운 경관 때문에 호주를 백색의 도시라고 부릅니다. 체코의 프라하입니다. 유럽의 건축물들은 지붕은 대부분 주황색이 많이 보입니다. 이유는 재료입니다. 지붕은 철분을 함유한 일반 점토를 사용하여 구워 만들어지는데 굽는 과정에서 철 성분이 흙을 붉게 만들어 변화된 거라고 합니다. 산화되면서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흙의 함유 성분이 지역마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의 나폴리입니다. 나폴리는 연하고 밝은 노란색이 주로 많이 보이는데요. 나폴리에서 주로 보이는 색 때문에 나폴리 노랑이라는 고유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폴리 노랑은 본래 고대 도시 폼페이를 덮은 화산토에서 채집된 안료로부터 만들어진 색으로 그 토양의 색이 나폴리 지역색이 된 경우입니다.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은 지중해의 푸른 바다와 하얀 건물들이 어우러진 풍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는 석회가 풍부하여 건축과 미술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지중해의 물과 공기의 빛깔인 파랑 또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파랑과 흰색이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아름다운 경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장소의 현상이자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1세대 컬러리스트이자 색채 연구자인 장 필립 르크로는 프랑스와 일본 등을 다니며 지역의 색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에는 각 고유의 색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그 지역에 적합한 색을 선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색채 지리학으로도 유명한데요. 색채 지리학은 지형과 토양, 기후, 일조량이 다른 나라와 장소들이 색채 사용에 있어 사회 문화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색채 지리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지역 환경을 고려한 지역의 테마 컬러를 설정해 일관성 있게 색을 적용함으로써 색채를 통한 경관의 통합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 색상을 테마로 설정하여 반복적으로 적용할 경우 가로 공간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의 활력과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도시의 경관은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경관 요소에 의해 이루어지고 색채와 형태가 총체되어 하나의 경관을 이룹니다. 경관의 요소는 자연적 요소와 인공적 요소로 분류되며 시민의 활동과 같은 유동적이고 무형적인 요소도 도시 경관을 이루는 주요 요소가 됩니다. 자연적 요소는 하늘, 땅, 나무 등을 말하며 인공적 요소는 건축물, 구조물 등을 분류될 수 있습니다. 도시 경관의 많은 부분은
건축물이나 구조물과 같은 인공적 요소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그러한 인공적 요소인 배경에는 하늘과 땅, 나무와 같은 자연적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경관은 모두 다양한 색채를 지니고 있으며 색의 기능적 특성으로 공공생활의 안전 및 안정과 관련된 심리적, 물리적 목적이나 기준, 사회성을 상징 등의 의미로 표출하기도 하고 도시 시각 환경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게 됩니다. 색채학자인 파버빌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환경 디자인에 있어서 색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식되어져야 한다. 사실 색은 인간의 무의식적 관점에서 보면 형태보다 앞서는 것이다. 환경 디자인에서 색채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지역의 색채는 그 도시의 자연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지역마다 다른 도시의 이미지로 드러나게 됩니다. 도심 경관 지역인가, 해안 경관 지역인가, 산업 경관 지역인가 등에 따라 풍경의 자연적 요소는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도심 경관 지역은 도심의 건축물과 구조물로 인해 다양한 색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해안 경관 지역은 백색과 푸른색 계열의 색이 많아 개방감 있고 시원한 느낌을 주며 산악 경관 지역은 산과 숲이 경관을 이루는 주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차분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지자체마다 대규모 개발 사업들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로 각 도시마다 고유의 색채와 특성이 사라져가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 11월 경관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 이후 모든 지자체는 경관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마다 경관 색채를 수립하여 차별화된 가로 경관의 색채 현상을 통해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경관 권역, 경관 유형별로 색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모든 제반 사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경관 색채를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산업도시 색채 정립 및 체계화를 통해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도시 색채 브랜드화 구축 및 색채에 의한 도시 경관의 차별화를 통한 쾌적한 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색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울산의 이미지색은 울산의 대표적인 자연, 인문, 인공경관의 자원들을 조사하여 울산시의 색을 찾아 색채 계획 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울산광역시 산업도시 색채 정립 및 체계화 색채 가이드라인에 울산색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울산의 색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이미지색은 울산시의 환경적, 상징적 이미지 요소 및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울산의 현상색을 추출하고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울산의 이미지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와 미래의 지향 이미지를 조사 분석하여 울산 시민의 선호색의 결과를 분석하여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울산 이미지색을 선정하였습니다. 진행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여 울산의 이미지색을 만들었으며 칙색을 통해 색을 측정하고 색을 추출하는데 칙색은 색을 측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칙색한 이미지는 다시 디지털 분석기를 통해 색을 추출하게 됩니다. 다른 지자체의 대표 이미지 사례입니다. 서울 10가지 색과 부산 16가지의 색으로 서울시와 부산시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는 색입니다. 울산의 현상색을 통해 이미지색을 뽑았는데요. 현상색이라고 하는 것은 빛에 의해 시공간에 나타나는 현상의 색을 현상성이라고 하며 현상성에 따라 느껴지는 색으로 울산시의 상징적, 환경적 이미지 요소, 문헌 자료 조사와 이미지를 통해 현상색을 추출하였습니다. 울산의 자연의 환경색을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의 자연의 환경의 색은
바다, 산, 초목, 토양, 하늘, 돌 등을 대상으로 색채 조사를 실시하여 색채 변화를 원경, 중경, 근경에서 거리와 계절에 따라 시점별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울산의 대표적인 세 개의 산, 가지산과 신불산, 대운산에 대한 사계절에 대한 색채 변화의 색채입니다. 그리고 울산의 물과 하늘, 토양, 돌, 초목별로 색채의 변화를 측정한 색채 현황도입니다. 색상 분포도를 보면 노랑과 주황의 따뜻한 이미지의 난색 계열과 시원한 이미지의 청록과 파란색의 분포도가 많습니다. 울산의 인문 환경의 색을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의 문화, 시민들의 생활 모습이 담겨 있는 축제, 시장, 전통 특산품을 중심으로 색채의 현황을 조사하여 색을 추출하였습니다. 울산의 특산품인 강동 멸치 젓갈과 장생포 고래고기, 그리고 울주배, 언양 미다리 불고기, 그 다음에 웅촌 파프리카, 정자 돌미역을 중심으로 특산품에 대한 색채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장으로 남창시장과 울산중앙시장의 대표색들을 추출하였습니다. 울산의 대표 축제인 장생포 고래축제, 그리고 옹기마을 축제, 철축제 등의 축제의 색들로 색을 추출하여 보았습니다. 인문 환경의 색은 자연의 색보다는 선명하고 짙은 노란색과 초록, 그리고 푸른색이 많이 보이는데요. 주로 따뜻한 계열의 선명한 색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울산의 자연과 인문 환경의 색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나타난 울산의 10가지 이미지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색은 울산의 백호색입니다. 품위 있고 고결하여 지조와 근면을 상징하는 울산시와의 색으로 울산 10가지 색 중에 주조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백호색은 옅은 노란 기미가 보이는 백색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색은 백로은백색으로 울산인의 화합과 단결을 상징하는 시조의 색이며 옅은 회색 기미의 백색입니다. 세 번째 이미지색은 우리나라 산들 중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으며 가지산 내에서 폭포 및 바위벽과 바위 봉우리들이 어우러져 있고 한국의 100대 명산이기도 한 가지산 진녹색입니다. 가지산의 여름에서 볼 수 있는 진녹색은 노란 기미가 보이는 짙은 녹색입니다. 네 번째 이미지색은 울산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휴식처인 태화강 물빛의 색입니다. 울산의 대표적인 강, 태화강 은색은 화창한 날 햇빛 아래 반짝이는 은빛을 띠는 물빛의 색입니다. 다섯 번째 이미지색은 간절곶에서 바라본 울산을 둘러싸고 있는 동해바다의 색입니다. 해를 등지고 한낮의 간절곶에서 바라본 울산 바다의 색은 짙은 푸른 청록빛을 띠는 색이며 이는 울산의 현재 이미지와 지향 이미지를 모두 나타내는 색입니다. 여섯 번째 이미지색은 국보 285호 방구대 바위의 색으로 방구대는 선사시대 주민들의 당시의 문화와 예술, 신앙, 사상 등을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 기록물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 방구대의 바위는 일반 바위색과는 달리 베이지색을 띠는 깊이감이 느껴지는 회색입니다. 일곱 번째 이미지색은 선명한 황금빛의 둥글고 매끈하고 윤기가 나는 울산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배색, 울산 금배색입니다. 선명하고도 진한 노란색의 단맛이 이미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미지색은 천연 기념물인 울산 앞바다에서 출몰하고 있는 귀신고래의 색입니다. 고래고기부터 고래축제까지 울산의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래의 색은 회색빛이 도는 짙은 청색입니다. 울산 전통 명물인 옹기의 색입니다. 자연의 소박함이 담겨있는 담백하고 수수한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담아온 옹기는 붉은빛을 띠는 갈색, 옹기의 적톡색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이미지색인
해발 724m 대운산 두 개봉에 걸쳐 있는 철쭉제의 철쭉색인 적자색입니다. 매년 4, 5월쯤이면 능선을 따라 철쭉이 만개한 아름다운 장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울산시의 현상색 중에 상징적, 환경적, 인문적 요소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울산을 대표하고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구체적, 단념적 이미지들을 선정하여 울산을 대표로 할 수 있는 10가지 색으로 선정을 하였고, 보시는 이미지가 울산을 대표하는 10가지 색입니다. 울산 10가지 이미지 색을 도시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 매체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울산 이미지 색을 사용할 때 가장 고려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주변의 환경과의 조화입니다. 기존의 경관을 해치지 않고 사용하며 과도한 색의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울산의 10가지 이미색을 공공부문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버스 정류장에 울산 금백색을 적용한 예이며, 수목보호대에 방구대 바위색, 그리고 도로의 도로 가드레인의 가지산 진녹색, 공중전화 박스에 방구대 바위색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고래 해청색과 옹기 적토색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울산의 인문자연 환경색인 대표색인 울산의 10가지 이미지색을 지금 잘 보셨나요? 우리는 색을 보고 이미지를 연상합니다. 울산의 10가지 색을 보고 울산의 이미지들을 연상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은 울산의 색, 울산의 10가지 색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울산의 색, 울산의 인공환경색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